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서포터를 세워 출력한 19번 레진 주물이 나왔습니다. 이 주물 객관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섞어서 주물을 쐈죠. 사진처럼 다양한 소재로 왁스트리를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소재들과 함께 19번 레진을 주조하고 다른 주물들과 견줘서 정확한 비교가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19번 레진의 주물을 보기 전에 다른 주물들의 상태를 살펴보고 19번과 비교해보면 19번의 주조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주물 전체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한 개만 주물이 덜 들어가고 나머지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주물이 나오지 않은 한 개는 이 주물이 낮은 온도로 주조가 됐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조 온도가 높으면 주물 표면이 끓어서 자글자글한 표면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비교하려는 주조 표면 관찰에서 헷갈릴 수 있었습니다. 일단 주물이 끓어서 나오는 자글자글한 주조 표면은 없다고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네요. 레진과 왁스로 된 주물을 비교해도 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주물 전체를 들고 검은 펜으로 체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체크했습니다. 왜 이 부분을 체크했는지 현미경으로 같이 보시죠. 주물로만 봐도 약간 다른 점을 볼 수 있지만 레진 출력물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레진 출력물과 약간 다르게 보이죠. 약간 돌려보면 레진의 프린팅 결과 주물의 프린팅 결이 같이 보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프린팅 결이 살아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프린팅 결이 아니라 약간 자글자글하게 나왔습니다. 흡사 주물이 끓었을 때 보이는 면과 유사하네요. 전체 반지를 체크해 보면 자글자글한 면이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반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사분할 해보면 자글자글한 면이 반지 바깥쪽 면에서 9시 방향에서 3시 방향까지 나타나고 반지 안쪽 면에는 10시 방향에서 2시 방향까지 나타나는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일정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나타나겠죠. 저희는 주물에서 봤듯이 레진을 바로 금으로 주조해 완제품을 만듭니다. 같은 디자인 수십 개의 레진을 한 번에 주조하기 때문에 이런 패턴 발견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진 한 개를 주조했을 때도 이런 문제는 비슷하게 나타날 겁니다. 한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레진의 특성을 이해할 수도 있고 새로 구매한 레진의 특성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흔히들 레진이 나쁜지 주물이 안 좋았는지 등등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많이들 고민하잖아요. 이걸 이해하면 레진 변수는 없앨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3년 전 실험 영상을 소환해야 하겠네요. 두 영상을 자세히 봅시다. 왼쪽 외국산은 레진 형태를 유지하면서 타고 있죠. 타면서 발생하는 검은 그을음이 보입니다. 마지막에는 종이가 타고 나면 남는 재처럼 레진이 타고 남은 재가 보입니다. 오른쪽 국산 레진은 19번처럼 번호가 붙여지기도 전에 초기 개발 레진입니다. 연소 영상을 보면 그을음이 발생하면서 타고 녹는 것도 보입니다. 외국산처럼 재가 남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연소된 주변에 잔여물이 조금 남는 듯 보입니다. 이렇게 노출된 상황에 연소 실험이 섰고 내부에서 연소될 때와 상황은 다르지만 주조의 결함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한두 가지 단서를 제공합니다. 연소 실험으로 얻을 수 있는 단서는 두 레진 모두 연소 시 그을음이 발생한다. 외국산 레진은 타고 남은 재가 있다. 국산 레진은 타고 남은 잔여물이 나온다. 이렇게 관찰 결과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관찰 결과를 실제 레진이 주조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해 봅시다. 국산 레진은 전기로의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레진이 액화되면서 흘러내릴 겁니다. 왁스로 은주물을 쐈을 때의 과정을 보면 플라스크에서 바로 꺼낸 은주물이 까맣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왁스가 녹아내리고 석고 표면에 남아있던 왁스가 700도까지 올라가면서 연소된 산화물 찌꺼기가 은주물 표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국산 레진도 과정은 비슷할 겁니다. 매몰된 석고 내부에서 반지 형태의 레진이 열을 받아 녹아내리고 남은 레진이 산화되면서 배출되겠지만 반지 형태 속에는 여전히 레진이 연소되면서 나온 그을음이 혼합된 산화가스가 이렇게 석고 내부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제 주조를 위해 전기로의 온도를 200도 정도 내리면 산화가스와 그을음들이 수증기가 응축하듯 결합하고 무거워지고 내려앉으면서 석고 내부에 만들어진 반지 안쪽의 윗부분과 반지 바깥쪽의 아랫부분에 이렇게 내려앉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앉은 그을음이 주물 표면에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자글자글한 표면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반면 외국산 레진은 액화되지 않고 그대로 연소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흐름은 물론 굵은 잔여물도 남기 때문에 주물에서 불규칙적인 곳에 큰 함몰이 발생하는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저희는 큰 함몰이 행성 충돌 자국 같다고 해서 크레이터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죠. 덕분에 수천 개의 출력물과 노력을 폐기하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실험 분석이 레진 특성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9번 레진의 주조 결과를 확인해 봅시다. 이번에는 연소 실험을 먼저 보고 실험 관찰을 통해서 레진이 어떤 주조 결과를 만들어낼지 예상해 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저희는 언제나 연소 실험을 먼저 하고 주물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해 보거든요. 먼저 왁스가 연소되는 과정을 볼까요? 열을 받으면 녹고 발화돼 타고 있는데 제법 그 흐름이 많이 보입니다. 다 타고 난 후에는 약간의 찌꺼기도 보입니다. 19번 레진의 연소 실험을 봅시다. 녹으면서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왁스에 비해서 그 흐름 발생량은 적습니다. 레진이 액화돼 뭉쳐졌고 다 타고 난 자리는 아주 깨끗합니다. 이 실험으로 저희는 또 한 두 가지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왁스는 200도 정도에서 모두 녹아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연소 후에 남는 것으로 보이는 약간의 찌꺼기는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19번 레진은 이전 실험 레진보다 액화되는 온도가 높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셋째, 19번 레진은 액화된 상태에서의 유동성이 매우 좋은 것 같다는 점입니다. 개발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결합되는 단위 분자의 길이를 줄였고 열 변형 반응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을 받았을 때 유동성이 좋은 물성을 갖도록 디자인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결과는 주물로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와우, 이건 전혀 다른 주물 같은데요. 앞서 보여드린 자글자글한 표면과 19번 레진의 주물 표면을 비교해 보면 출력물에서 표현된 미세한 자욱이 주물 표면에 너무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치 주물이 프린팅된 듯 착각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저기 발 안쪽으로 표현된 보석 세팅 자리도 프린팅처럼 주물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19번 레진 조형성이 미쳤다고 생각했었는데 주물성은 더 할 말이 없네요. 주물의 윗부분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분진이나 잔여물이 내려앉았을 뒷면입니다. 틀림없이 뭔가 보이겠죠? 와, 귀걸이 안쪽도 진짜 깨끗합니다. 그 흐름과 잔여물 잔재가 쌓여서 만들어낼 자글자글한 자욱이 보여야 하는데 프린팅 결이 그대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논리적으로 보면 귀걸이 서포터에라도 그 흐름이 뭉쳐져 자글자글은 아니더라도 조그만 흔적이라도 남겨야 하는데 그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조 실험은 왁스와 두 종류의 다른 레진, 19번 레진 이렇게 네 가지 다른 소재로 진행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저희는 19번 이외의 레진 주조물에서 자글자글한 표면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이유라면 19번 레진도 적은 양이라도 남아서 그 흔적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주조성이 많이 개선됐구나 하고 판단했을 건데 주물 결과 어디에서도 이 자글자글한 표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자글자글한 표면은 어디로 갔을까요? 주조하기에 완벽한 서포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서포터를 잘 만들어 붙이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까 보여드린 연소가스가 응집되고 내려앉는다는 가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19번 연소 실험 영상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여러 번 봤습니다. 거의 연소 실험이 마무리돼 가는데 9시 방향으로 기울어진 경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액화된 레진이 보입니다. 저 위쪽은 열이 가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쪽인데 레진이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움푹 파인 지점에 가열을 멈추자 위로 올라갔던 용융된 레진이 중력의 힘 때문에 다시 낮은 위치로 내려옵니다. 아하, 레진의 액화성이 이런 주조 결과를 만들어냈구나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19번 레진의 액화 유동성이 좋고 액화될 때까지 발화만 되지 않는다면 액화된 레진이 아래 방향으로 떨어져 섰고 외부로 배출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 돼버립니다. 진짜로 절묘하게 이 타이밍이 맞았구나 라는 결론은 저희가 앞에서 본 주물 결과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액화된 물질도 이렇게 현상을 보일까 하고 다시 왁스 연소 실험을 확인해 봤습니다. 왁스 연소 실험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국산 레진이 개발되었을 때 다른 레진에 비해 너무 주조 결과가 좋아서 천운이 따랐다고 했었는데 이번 19번 레진 설계는 말문이 막힙니다. 저희가 현재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하고 있는 석고 주물이 언제 주얼리 업계에서 상용화됐는지 아시나요? 1970년대경입니다.
이 주조법이 개발된 후로 주얼리 산업이 급성장했죠. 그때 먼저 그 기술을 익힌 분들이 그 시대의 주역이 된 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현재의 3D 프린터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얼리용 캐스팅 레진에서는 19번 레진 출현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야 할 정도로 혁신적인 레진입니다. 이런 물리적 현상이 뒷받침되는 레진이라면 어떤 주물이라도 물줄기의 위치만 잘 잡아주면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19번 레진은 완벽한 조형성에 더해 완벽한 주조성까지 갖춘 퍼펙트한 주얼리용 레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레진 개발팀에게 4년의 끈기에 대해 큰 박수를 드립니다. 특히 요즘은 레진용 석고가 아닌 일반 석고로 레진 주조법을 개발한 주물 기사님께도 큰 박수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에게 남은 과제는 4년 연구의 결정체인 이 완벽한 19번 레진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느냐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연구팀과 여러 번 얘기를 나눴지만 결국은 중국산 주얼리 레진화의 가격 경쟁이 핵심이고 소비자의 관심을 얻을 수 있어야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까지 서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프로모션으로 19번 레진을 중국산 주얼리 레진의 반값으로 초기 사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출력해보시고 주조 테스트도 해보시고 그 의견이나 결과를 SNS로 공유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공유 결과를 알려주시는 50분께는 특급 고객으로 평생 우대해 드릴 것도 약속드립니다. 단언컨대 이번 개발된 19번 레진은 세계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떤 레진보다 우수하다고 장담도 드립니다. 반값으로 실험해 보시고 또한 현재 사용하는 레진보다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결과물을 보여주시면 환불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은 손해볼 일이 없도록 해드릴 만큼 자신 있는 레진입니다. 19번 레진은 여러분을 3D 프린팅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최고의 레진이 될 것입니다. 아직 영향력이 없는 채널이라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얻지는 못하겠지만 먼저 보신 분이 지인 중에 주얼리와 관련이 있는 분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을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회의 시작은 작은 출발부터이고 정보 전달이 이 작은 출발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레진의 필연적 단점과 이를 고려해 정확히 반지의 호수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겠고 주조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을 위해 주조기사님의 정보도 남겨놓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